배달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만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운이사의 장사노트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은 사장님들께서 배달 브랜드와 샵인샵 도입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국의 다양한 업종과 매장을 상담하다 보면 잘 되는 매장들은 성공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안 되는 매장들은 놀라울 정도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투자입니다. 샵인샵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주방, 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력,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장을 창업하는 것보다 초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방 설비를 교체하고 또 냉장고를 추가하고 초도 물량을 과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말립니다. 왜냐하면 배달은 로드샵과 달리 상권별 편차가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월 3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브랜드보다도 상권, 또 고객층, 경쟁 매장, 배달 권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매출을 확인한 뒤에 투자하시라고요. 처음에는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시고 또 주문이 꾸준히 발생하고 운영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주방보다 먼저 매장을 고객에게 보여주는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메뉴도 고객이 발견하지 못하면 주문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매장 식자재와 부자재를 구매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마트와 시장을 직접 다니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을 직접 보면 몇천 원, 몇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시간은 식당에서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장을 보러 가는 시간, 또 운반하는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고객 리뷰를 확인하고 또 매장 운영을 점검하고 또 직원 교육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대신 한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격만 보고 물류업체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원재료 품질이 흔들리면 음식의 맛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이 흔들리면 재주문율도 함께 떨어집니다. 몇백 원을 아끼는 것보다 한 명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이 훨씬 큰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메뉴를 계속 추가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메뉴가 이것밖에 없나요? 또 왜 몇 가지 더 추가하면 주문이 더 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 배달 주문은 매장 주문과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고객은 이미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한 상태에서 배달앱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메뉴가 많은 집보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가장 잘하는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표 메뉴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메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새로운 메뉴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메뉴를 다양하게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육을 예를 들면 기존에 오리지널 맛이 있다면 거기에 매운맛 또는 치즈맛 또는 곱빼기, 토핑처럼 추가하게 되는 구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뉴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련 없는 메뉴를 계속 늘리면 조리는 복잡해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식자재 폐기율도 높아집니다. 결국 운영은 더 힘들어지고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은 메뉴가 많은 집이 아니라 대표 메뉴가 강한 집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투자를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몇천 원 아끼기 위해서 사장님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고 운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메뉴를 무작정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 메뉴 하나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매출과 더 좋은 운영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면 배달 브랜드는 복잡해서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원칙을 놓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달 브랜드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내 매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맞을지 궁금하신 사장님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의 무료 상담 링크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매장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현장 경험과 배달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장사 노하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다운 이사의 장사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